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2월 달에 특허법 실전 GS 수업을 들으러 오신 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2월 한 달 동안 특허법 실력을 많이 다지고 올리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서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제 특허법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 푸셔서 알겠지만 특히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설과 이제 그런 논하라는 문제 유형을 출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유형을 출제를 했는지 먼저 기출 문제를 잠깐 간략하게 분석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글자가 뒤에까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거는 53회 1번 문제 기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56회 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항변을 했는데 소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제 피고가 할 수 있는 항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권리남용이라든지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이라든지 자유시식 기술의 항변 이런 것들을 논하라는 건데 먼저 4점으로 주어졌고 여기서도 이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라는 걸 보자마자 이제 권리 남용 항변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권리 남용의 항변을 가지고 10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을 보면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신규성 또는 이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제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을 하는 건데 그 항변에 대해서만 해서 10점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논점을 가지고 10점과 10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그 항변에 대한 이제 성격과 학설과 검토를 작성을 해야 이제 그 분량이 나올 테고 그것도 문제에선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한 의도가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의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56회를 보시면 설문 1번에는 쟁점과 관련된 것을 설명하시오인데 5점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다. 그리고 특허 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실기 항변이겠죠. 그래서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써야 될 항변이 자실기 항변도 있고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도 있겠지만 그게 5점이라는 제한된 분량 내에 써라고 주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53회와 다르게 학설과 검토 같은 경우는 쓸 분량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출제 의도에 따라서. 그리고 57회 바로 다음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이제 설명하시오가 10점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각 특허 발명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 위로 붙이면 진보성 결여가 명백하다라고 해서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치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진보성이 부족한 명백한 경우에는 권리 남용의 항변이 나올 테고 그리고 권리범위 부정 항변 그리고 봤듯이 이제 자실기 항변도 써야 되는데 그게 10점이라는 분량으로 써야 될 거고 앞부분에도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는 선사용권이 주된 논점이에요. 따라서 10점이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사용권을 크게 써야 되고 부수적으로 다른 그 소송상 한 명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학설이랑 검토 이런 것들을 거의 자제를 하는 식으로 작성을 해라라는 게 출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제 그런 항변들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논점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만큼 잘 알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항변으로도 10점씩 이렇게 크게 주어졌고 논하라고 해서 학설과 검토까지도 작성을 하라는 취지로 나왔지만 한번 그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를 하실 때는 이미 우리 그런 식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대비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례형으로 출제를 하면서 점수를 배점을 되게 적게 주는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거기에 맞게 학설과 검토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방금까지 본 거는 이제
항변에 대한 출제 경향이 어떤 건지였고,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 52의 4번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으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처음 52회에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해관계인이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학설을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설의 논거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하라고. 그것도 10점이란 큰 점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설도 비중을 어느 정도 쓰셔야 되고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56회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이제 특허권자 각각 을이 이제 실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을은 실시권자인데 을이 갑에게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제 같은 논점이 여기서는 출제가 되었는데, 다만 10점으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다음 문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당시만 해도 최신 판례였는데, 이제 특허가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 이제 실시료를 다시 줘야 되는지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판례가 이제 타겟이었기 때문에 논점으로 따지면 여기서의 이해관계는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10점으로 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이해관계인 여부 논점이 나왔을 때는 그 해당 논점에 대해서 10점이라는 큰 점수로 나왔지만, 이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학설과 검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사례에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것을 출제 의도에 맞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물론 학설과 검토 부분이 이때에 비해서는 많이 양을 줄여야겠죠. 또 그리고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면 학설 검토는 제끼고 판례와 사안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출제 의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기출되지 않은 문제 논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향과 다르게 바로 사례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 그 논점이 나오게 되면 방금 분석한 듯이 좀 깊게 학설을 묻기도 하고 검토도 써야 되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렇게 출제되고 난 다음에 재출제가 될 때는 이제 사례형 문제로 점수 배점이 작게 해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 특허성, 의료행위 특허성에 대한 논점이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출문제에서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 이제 방금 분석했듯이 학설과 검토를 좀 깊게 물어보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깊게 준비해 놓으면 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간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이제 판례와 사안만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경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대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서 좀 깊게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론으로 이제 53회 기출문제도 하나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그 심결 취소 소송의 이제 심리 범위 다들 아실 거예요. 무제한설, 제한설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이 51회에서 나올 때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학설을 물었어요. 그리고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논하라고 이 부분만 가지고도 10점으로 써라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미 이제 학설과 검토에 대해서 깊게 다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할 때도 무제한설과 제한설 이런 부분들을 깊게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또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경향을 봤을 때 다음에 나온다고 한다면 59회가 될 수도 있고 60회가 될 수 있지만, 그때 만약에 심결 취소송의 심리 범위가 출제가 된다면 배점은 좀 더 작게 해서 학설은 쓰지 않게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 일사부재리와 관련된 경우, 다른 경우와 연관돼 가지고 출제될 경우에는 단원점 중에 하나로서 출제되면 당연히 배점이 작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학설과 검토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도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 수업 설명하기 전에 이제 잠깐 기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잠깐 끊었다가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